오늘 손목 끝나요. 손목 끝내려고 일부러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내가. 우리 저번까지는 운동 형상 이쪽까지 다 했죠. 하고 나서 이제 근육이 남았는데, 평 근육이랑 굽힌 근육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평 근육에 1차적인 평 근육이 있고 2차적인 평 근육이 있잖아요. 그냥 얘네들을 조금 그냥 쉽게 생각하면 1차적인 평 근육은 오직 손목에만 작용을 하는 애들이고 2차적인 애들은 손목과 손에 작용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1차적인 근육은 힘줄이 손목뼈 안이나 손허리뼈 몸쪽 끝부분에 이제 부착 부위를 하는데, 2차적인 근육의 힘줄은 손목을 지나 손가락들에게 부착이 돼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1차적인 평 근육은 긴 노쪽 손목 평근, 짧은 노쪽 손목 평근, 좌쪽 손목 평근 이렇게 3개, 나머지는 2차적인 평 근육은 4개, 손가락 평근, 집게 평근, 새끼 평근, 긴 엄지 평근 이렇게 있어요. 우리 예. 골프 엘보우랑 테니스 엘보우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익스텐서랑 관련되어 있는 건 어느 엘보우일까요? 익스텐서랑 관련돼 있는 거는 여기 테니스. 맞아요. 오, 찍었네. 아닌데요? 머리에 써서 대답하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걔네들이 다 여기 가쪽 위관절 융기에 붙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돼 있다라는 것만 알면 되고, 그다음 이거 자, 손목평 근육의 기능에서 이 평 근육들은 이렇게 약간 구획이 좀 나눠져 있다고 해요. 얘들이 다 힘줄이거든요. 그 평근 지지띠를 인해서 밑으로 다 지나가는데, 잠시만요. 이 평근 지지띠를 통해서 다 힘줄이 지나가요. 평근들은. 근데 총 6가지 구획으로 나뉘는데, 그냥 앞에서부터 1구획, 2구획, 3구획, 4구획, 5구획, 6구획 이렇게 그냥 나뉠 뿐이에요.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얘는 힘줄 밑에 여기가 괜찮아요? 여기 파란색이 윤활막이거든요. 윤활막. 여기 동그란 파란색들 있죠. 요애들 윤활막이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손상을 입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힘줄 윤활막염은 관계된 힘줄들에 대해 장력을 증가시키는 반복적이거나 강력한 활동들에 의해서 발생을 하고, 특히 구획 1 요쪽, 그래서 짧은 엄지평근, 긴 엄지 벌린근, 얘네 2개, 얘네들이 있는 힘줄들과 이를 에워싸고 있는 윤활막들에서 특히 드케르벤 힘줄 윤활막염이 쉽게 발생된다 라고 하는데, 이게 뭘까요? 한 번씩 막 테스트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걔네들 좀. 뭐? 손목 끊어요. 말고? 목? 아, 본조형. 맞아요. 여기잖아요. 1번. 미어가 두케르베라고 말했잖아. 테스트.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얘네들을 자주 유발하는 행동은 작동 스위치, 반복적인 누름, 도구를 잡은 상태에서 아랫발 지침, 엎침 반복, 빨래 짜기 이런 거 있고, 그 다음 여기서 내가 뭐 말할래 했더라? 보면 다 엄지 쪽 평근이랑 벌린근이 1구획이잖아요. 근데 3구획 보면 긴 엄지 평근이 이렇게 해서 1구획 쪽으로 들어가거든요. 실질적으로 엄지 쪽으로 가요. 근데 얘네들이 문제가 아니라 얘네들 밑으로 뭐가 들어가냐면 얘네들이 2구획이 들어가요. 그럼 2구획이 아까 긴 노쪽 손목평근, 짧은 노쪽 손목평근, 아까 1차적인 근육이라 했잖아요. 여기가 만약에 또 부하를 받거나 압박을 받으면 우리 테니스 엘보 있는 사람들처럼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해요.
오늘은 이것만 잘 그래프만 잘 해석하면 돼요. 자, 우리 손바닥을 그냥 손을 해놓고 이제 토크들하고 축이랑 다 놔둔 건데 이렇게 돼 있다 보면 돼요. 그래서 자, 안가토축 얘네들을 통해서 만약에 회전 운동을 하면 어떤 움직임이 일어날까요? 자, 이 축이에요. 이 축. 여기서 이렇게 축을 지나가요. 그럼 얘들을 이용해서 회전 운동이 일어나면 저 굽힘. 그렇죠. 플렉션 익스텐션. 그럼 반대로 요 축으로 회전이 일어나면 뚫을 수가 없다. 이렇게. 손목에서는 디비에이션 이렇게 된다는 것만 알면 되고 요 그림만 진짜 잘 이해하면 다 끝나거든요. 자, 그럼 여기는 플렉션 익스텐션 하는 애들, 그 다음 여기는 이제 반대로 빨간색은 거기 디비에이션을 기준으로 이제 하는데 보면 총 네 쪽으로 나눠요. 굽힘 근육인데 좌쪽 치우침하는 근육도 있고 굽힘 근육인데 노쪽 치우침하는 근육도 있겠죠. 반대로 평근육이면서 좌쪽 치우침하는 근육, 평근육 하면서 노쪽 치우침하는 근육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이 힘을 우리가 토크를 계산할 때 뭐 곱하기 뭐예요? 힘 곱하기 모멘트 아니죠. 그럼 이 축에 대한 수직 거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빨간색. 즉 만약에 좌쪽 손목 굽힌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 플렉션 익스텐션 하는 이쪽에도 모멘텀을 갖고 여기도 모멘텀을 갖죠. 네. 그럼 얘네들은 좌쪽 손목 굽힌 거는 그래서 이제 굽힘도 하면서 좌쪽 치우침도 많이 하는 애들. 근데 좌쪽 손목 평근을 볼게요. 얘는 좀 굽힘과 요 축에서 모멘텀이 길어요, 짧아요? 되게 짧죠. 그래서 얘네들은 평 기능보다는 좌쪽 치우침 요 기능을 좀 많이 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제 이걸로 보면 조금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자, 이 빨간색 네모 있죠? 얘네들은 근육의 단면적이거든요. 즉 우리가 힘을 나중에 토크 계산할 때 근육의 단면적 곱하기 토크로 모멘텀으로 곱하잖아요. 즉 단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힘을 더 많이 낼 수 있다는 소리인데, 이쪽 보면 우리 굽힌 근육 얘들하고 익스텐서들 비교했을 때 거리는 좀 비슷하죠, 다들? 뭐가 더 넓어요? 저거 단면적이? 위에 거. 위에가 넓죠. 그래서 굽힘 쪽에서 토크가 조금 더 많이 나온다. 뒤에 얘기할 건데 다 여기서 다 설명하고 갈게요. 그 다음에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좀 뭔가 이상한 거 없어요? 얘네들 잘 봐요. 이 네 개로 나눠놨어요. 그럼 힌트는 굽힌 근육 쪽이 있어요. 굽힘에 좌쪽 치우친 근육들이 많습니다. 그건 맞아. 그건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굽히면서 좌쪽으로 많이 치우친다 하잖아요. 그거 잘 캐치했네요. 또, 좀 이상한 거. 이게 왜 여기 있지? 이게 왜 여기 있지? 응. 기넘지 굽힌금? 기넘지 굽힌근? 긴 엄지 굽힌근? 벌림근. 긴 엄지 벌림근. 하고 짧은 엄지 평근. 익스텐서라면. 근데 왜 플렉션 쪽에 가 있어, 얘들이? 아, 그러네. 나는 답은 사실 나는 못 찾았어요. 내가 아무리 좀 영상들을 많이 봤거든요, 이번에. 이것 때문에.
이걸 알려줄라 했는데 그냥 책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얘들이 그냥 중립 상태에서는 그 긴 엄지 벌림근이랑 짧은 엄지 평근이 그냥 굽힌 토크를 가질 수 있다 라고만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트라페지움 위에 이쪽에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저 기준으로 이쪽에 이쪽에 이거는 이렇게 해서 단면적이다. 이게 손을 톡 잘라서 보는 거 내가. 근데 요 놈이 긴 놈이 이제 손등 쪽으로 이제 주행을 할 수도 있지. 좀 잡아당기면 익센스 될 거야. 그거를 이거는 진짜 해법을 봐야 돼. 여러 개. 그래서 이거는 나는 찾아봤는데 그래서 얘들이 굽힌 역할을 하냐? 굽힌 역할을 안 하거든요. 기식 그 해법을 보면.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시간을 많이 차지했는데 오늘 이 표만 다 볼 줄 알면 끝나요, 진짜. 계속 나올 거예요. 아까 우리 이거 제가 말한 거 좌쪽 손목 평근. 얘들은 평근육하고 좌쪽 치우친 근육이고 그 다음에 굽힌근은 굽힌 근육이랑 좌쪽 치우친 근육인데 손목 평근은 아까 우리 모멘텀 때문에 평근육보다는 좌쪽 치우친 근육으로 고려하고 좌쪽 손목 굽힌근은 둘 다로 고려한다. 우리가 손을 펼 때 주먹을 쥘 때 동안 이제 손목평 근육의 활동인데 손목평 근육의 주요 기능은 손가락들의 능동적 굽힘이 연루된 활동을 동안 손목을 안정화시키고 위치화시키는 것이고 깊은 손가락 굽힌근, 얕은 손가락 굽힌근은 손목 굽힌 근육으로 확실한 내적인 모멘트파를 가지고 있는데 손목평 근육은 손가락 굽힌 근육에 의해 생성된 손목 굽힌 토크를 상쇄를 해야 된다. 이 말은 그냥 그 뜻이에요. 자, 우리가 주먹을 쥔 상태에서 굽힌 근육들만 많이 이제 계속 힘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플렉션이 되겠죠. 근데 그냥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냥 이렇게 주먹 쥐어볼래 다들? 대부분 주먹 쥐면 익스텐서 되거든요. 익스텐션 되면서 약간 30도 정도? 이렇게 안 쥐어져요. 이해돼요? 즉, 여기서 보면 되는데, 자, 우리가 순수하게 이 익스텐서들하고 얘네들 라인이 있는 애들 잘 없어서 보통 우리가 주먹을 쥘 때 플렉션 들어간 상태에서는 힘을 많이 못 주거든요. 근데 또 익스텐서가 강하게 돼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계속 굽힌 근육들이 자 잡을 때는 손가락질은 어떻게 돼요? 플렉션 해야 되죠. 네. 근데 그렇다고 익스텐서들이 활동을 안 하면 손목까지 플렉션 되겠죠. 그거를 상쇄시킨다는 거예요. 익스텐서들이. 나와있네. 그래서 보통 정적인 잡기가 물체에 작용될 때 손목평 근육은 손목을 일반적으로 30도에서 35도 평, 5도에서 15도 정도 좌쪽 치우침 상태로 유지를 하게 하고 잡기 동안 자연스럽게 손목평 근육에 부과된 큰 역학적 요구는 병리와 연관이 되어 있는데 특히 짧은 노쪽 손목평근에서 많이 일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몸쪽 부착 부위는 위팔 노관절의 관절주머니 및 팔꿈치 노쪽 곁 인대와 섞이는데 짧은 노쪽 손목평근에서의 과도하고 반복적인 힘의 적용은 결합 조직들에 대한 과도한 스트레스 유발, 병리적 퇴행적 변화가 생긴다고 해요. 그리고 또 반대로 오늘은 계속 우리가 테니스 엘보랑 골프 엘보가 많은데 테니스 엘보가 아까 어느 익스텐서예요? 플렉서예요? 문제가 생기는 게 익스텐서를 했죠. 그럼 내가 꽉 잡았어. 테니스 엘보 있는 사람들이 꽉 잡았는데 얘네가 통증이 생길 수가 있잖아. 왜냐면 얘네가 같이 상승해야 되니까. 그러면 꽉 잡았는데 갑자기 요 아프다면 또 테니스 엘보를 우리가 의심해 볼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아까 그 토크예요. 우리 플렉션 다 했을 때, 그 다음에 중립일 때 제일 높은 게 30도에서 35도죠. 그래서 악력이 손목이 굽혀져 있을 때는 확실히 감소를 하고, 요때는 감소된 악력은 두 가지 인자들의 결합에 의해서 유발이 되는데 손가락 굽힌 근육이 아주 짧아진 상태에서 기능하고 있기 때문에 길이 장력 곡선을 고려한다면 적절한 힘을 발생시킬 수가 없다고 하고요. 과도하게 신장된 손가락 평 근육, 특히 손가락 평근은 손가락에서 수동적인 평 근육 토크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효율적인 잡기 힘이 감소한다고 해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우리 플렉션이 들어가면 얘네들이 모멘텀이 굉장히 짧아지죠.
그 상태에서 힘을 잘 못 쓰겠잖아요. 그래서 힘을 잘 못 쓰는 거고, 반대로 손가락이 그냥 펴면 돼. 그럼 이게 잡기예요, 사실. 예.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손목 평근의 마비 약화된 사람들에 있어서 손가락 쿠핑 근육이 완전히 신경 지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효율적인 잡기를 생산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지 알려준다는데, 이 뒤에를 보면 지금 노신경 손상이 있는 사람들의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한테 잡기에 대한 악력을 테스트를 해봤어요. 근데 걔네들 노신경에 문제가 있으니까 잡으면 어떻게 돼요? 플렉션밖에 안 되겠죠, 그 사람들은. 그랬는데 그거를 그냥 자기들 스스로 이렇게 안정화시키고 잡으니까 악력이 3배 정도 늘어났다 해요. 3배 맞을걸요? 맞네. 다음 이제 쿠핑 근육. 쿠핑 근육 같은 경우에는 3가지 1차적인 근육이 있는데, 노쪽 손목 쿠핑근, 좌쪽 손목 쿠핑근, 긴 손바닥근이 있고요. 자, 2차적인 쿠핑 근육에 보면 깊은 손가락 쿠핑근, 얕은 손가락 쿠핑근, 긴 엄지 쿠핑근, 그 밑에 아까 제가 말한 긴 엄지 벌림근이랑 짧은 엄지 평근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책에서는 요 3개만 2차적인 쿠핑 근육이라 하고요. 얘네들은 그냥 따로 다뤄놓진 않았어요. 그냥 그 구조상에서만 쿠핑 토크를 발생한다라고만 정해놓고, 그래서 만약에 쿠핑 근육이라 말하려면 1차적인 거 3개, 2차적인 거 3개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얘네들은 그냥 그 위치에 따라서 쿠핑 토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쿠핑 근육에 문제가 생기면 무슨 엘보? 골프. 네, 골프 엘보죠. 아까 우리 익스텐서들은 그 평근 지지띠를 다 지나갔잖아요. 아까 6구획 이렇게 된 거. 그럼 얘네들이 쿠핑 근육은 어디를 좀 지나가야 할까요? 나머지 좌우. 가로인데 손목 가로인데 바로 손목인대를 지나가겠죠. 그래서 보면 가로 손목인대, 요게 여기 있는 거거든요. 자, 아까 우리 좌쪽 손목 쿠핑근, 얘네들은 쭉 들어가서 얘네들한테도 붙지만 여기 어디예요? 몇 번일까요? 1번? 5번. 5번이 붙어요. 네, 새끼손가락 쪽에 붙겠죠. 그 다음에 긴 손바닥근은 사실 실질적으로는 요 가로 손목 인대에 붙어요. 그 다음에 녹쪽 손목 쿠핑근은 얘네들을 타고 가서 2번, 3번 이렇게 붙거든요. 그냥 이렇게만 붙는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얘네들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아까 우리 그림에서 제가 다 설명했는데, 또 쿠핑 근육에서 토크가 조금 더 크다, 왜 큰지 설명했죠. 그 다음 노쪽 치우침과 좌쪽 치우침도 아까 그 토크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 노쪽 치우침이 조금 더 크긴 큰데 약간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노쪽 치우침은 얘들이 단면적이 더 큰데요?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모멘텀 때문에 얘네들은 3개를 다 가지고 있어서 노쪽 치우침이 조금 더 된다고 해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진짜 할 게 없어요. 다 끝났네 이제. 노쪽 치우침 근육은 이렇게 긴 노쪽 손목 평근, 짧은 노쪽 손목 평근, 긴 엄지 평근, 짧은 엄지 평근, 노쪽 손목 쿠핑근, 긴 엄지 벌림, 긴 엄지 쿠핑근. 요 선을 기준으로, 빨간 선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애들이 다 노쪽 치우침 근육. 반대로 왼쪽에 있는 애들은 그럼 뭐? 노쪽 치우침하는 근육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망치를 우리가 치기 전에 노쪽 치우침 됐을 때
다음 반대로 좌쪽 치우친 근육 같은 경우에는 4개. 좌쪽 손목평근, 좌쪽 손목 굽힌근, 깊은 손가락 굽힌근과 얕은 손가락 굽힌근, 손가락 평근 요렇게만 돼 있어요. 근육 파트랑 손목은 다 끝났고요. 딱 진짜 나중에 이것만 스스로 잘 해석한다면 플렉션, 익스텐션, 디비에이션 근육들은 조금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궁금한 거 있어요?